예, 안녕하세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하반기 특허 디자인 융합 IP R&D 전략 지원 사업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순서는 IP R&D 전략 지원의 개념, 2024년 하반기 특허 디자인 융합 IP R&D 전략 지원 사업 시행 계획, 신청 및 선정 평가 절차, 마지막으로 과거에 저희가 지원했던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 R&D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요, 과거의 R&D 같은 경우에는 그냥 R&D를 한 다음에 특허는 R&D의 결과물로만 작용을 했었죠. 이렇게 결과물로 작용했던 것들은 도면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도면 없이 집을 짓게 되면 집이 무너질 수 있겠죠. 똑같이 특허에 대한 검토 없이 R&D만 해서 특허를 R&D의 산출물로 내게 될 경우에는 중복 연구도 될 수 있고요, R&D의 결과물을 사업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함으로 해서 어떤 사업화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R&D 효율성이 저하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도면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P R&D 같은 경우에는 IP가 R&D에 선행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R&D를 하기 전에 전 세계 특허 정보를 검색을 해서 어떤 특허가 문제 있는지, 중요한 특허가 어디 있는지, 경쟁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탐색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쟁사의 기술을 피할 수도 있고 올바른 R&D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IP R&D라고 하는 것들은 도면을 먼저 설계하고 그러한 설계대로 집을 짓는 것과 같죠. 따라서 이 집은 아주 튼튼하게 50년, 100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IP R&D를 하게 되면 중복 연구를 예방하고 R&D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툴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의 특허는 단순히 R&D의 결과물로 봤다고 하면은 특허는 R&D의 출발점이자 길잡이로서 특허 분쟁을 예방하고 핵심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R&D를 수행하여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IP R&D 전략 지원 내용입니다. IP R&D 전략 지원 내용은 1단계 환경 분석, 핵심 기술 도출, 2단계 핵심 특허 분석, 3단계 IP R&D 전략 수립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R&D 초기 단계부터 전 세계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경쟁사의 핵심 특허를 회피, 무효화하고 다양성을 찾아봄으로 해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새로운 공백 기술을 찾아가지고 미래 유망 기술을 선점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IP R&D 전략 수립은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것들인데요, 어떠한 선도 기업이 있고 어떠한 중요한 특허들이 깔려 있느냐, 경쟁사 핵심 특허 대응 전략이고요,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때 얼마나 많은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가, 우수 특허 창출 전략, 현재 연구 개발 중인데 효율적인 R&D 방법은 없을지, R&D 방향 제시 전략, 신제품 연구 개발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어디서부터 현재 개발 동향은 어떠한가, 신기술, 신제품 발굴 전략, 기술 이전과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허 전략은 기술 사업화 전략까지가 IP R&D에서 나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024년 하반기 사업 시행 계획, 특허 디자인 융합 IP R&D 전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상표,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융합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특허, 디자인, 브랜드가 융합된 IP 융합체로서 시장 가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제품만 있었다고 하지만 이 핸드폰만 본다 하더라도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품들은 엄청나게 많은 특허로 보호되고 있고요, 제품의 외형은 디자인으로, 상표로도 보호가 다각적으로 되고 있죠. 과거에는 제품만 이렇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제품 관련 분쟁도 있지만 상표나 디자인 관련 분쟁들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고부가가치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디자인, 브랜드, UI, UX 디자인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해서 특허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 및 지원 체계를 보시면 우리 중소, 중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품, 기술에 대한 특허, 디자인, 브랜드 전략 및 서비스 융합 IP 전략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고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위원, 지재권 분석 협력기관이 팀을 구성해서 IP 종합 전략 수립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다른 R&D 사업과 다르게 연구비를 직접 지원해 드리는 지원 체계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기업에 찾아가서 맞춤형, 밀착형 컨설팅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 신청 자격은 지금 공고문이 2개가 나와 있어요. 자유공모와 유관기관 연계가 있는데요, 공통적인 지원 대상은 연구 조직을 보유한 국내 중소 중견 기업으로서 특허 및 디자인 분야 모두 IP R&D 전략 지원이 필요한 기업, 특허만 필요하실 경우에는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의 자유공모가 있어요. 그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지원 대상은 특허뿐만 아니라 어떤 디자인하고 상표,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융합된 두 개의 필요성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유관기관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 연계형,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연계형이 있는데, 산업은행 연계형은 산업은행에서 투자한 기업이고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단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사업단에서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 규모, 특허 디자인 개발, 특허 브랜드 개발, 특허 서비스 개발, 이런 세 가지 유형을 지원해드리고 있고, 이번 하반기의 지원 규모는 총 22개 과제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떤 기업의 니즈라든지 목표 등에 부합하는 세부 유형 중 한 개 유형을 선택해서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위원이 2명, 협력기관이 2군데가 들어가요. 특허 디자인 전문위원이 붙게 되고요. 협력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허 사무소라든지 디자인 전문기관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사업계약 체결일로부터 20주를 지원하고 있고요. 민간 부담금이 있어요. 현금 2,400만원, 현물 2,400만원. 정부 지원금은 1억 2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정부 지원금하고 민간 부담금을 합쳐가지고 협력기관하고 사업 운영비로 소요하게 돼요. 컨설팅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예시로 지원 유형별 전략 수립 절차를 보시면 전문위원하고 특허사무소가 이제 기업을 방문하게 되겠죠. 기업의 니즈를 듣고 분석 방향을 정하고요. 환경 분석 절차, 그래서 어떤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고객 분석 등 환경 분석 절차를 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 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보통 이제 어떤 제품 아이덴티티, 브랜드 아이덴티티, 서비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전략들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자사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코어 가치라든지 기술, 그리고 경쟁사의 차별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어떠한 서비스를 할 것이냐, 어떠한 제품을 추구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를 도출하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라든지 특허 전략들을 수립하게 되고요. 세 번째 단계는 그 수립된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하는 단계,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특허를 개발하는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기원해서 이것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권리화하는 단계, 이런 단계로 추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사업 신청하고 평가받을 때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신청 방법은 공고기간 5월 8일 수요일부터 6월 7일 금요일 14시까지 이 공고기간 내에 IP R&D 사업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기관 등록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1단계로 기관 등록 및 회원가입, 2단계로 사업 신청서 입력, 3단계로 구비서류 업로드, 4단계로 완료 버튼 꾹 눌러 주셔야 됩니다. 1단계에서는 IP 프로에 기관 등록하고 회원 가입하셔야 되고요. 기관 등록 및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 후 신청하셔야 되고, 기등록 기관하고 회원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업 정보는 한국평가데이터 DB와 연계되게 되고요. 기관 등록 시 기업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평가데이터에 별도 신청서 양식이 저희가 있어요. 공고문에. 문제는 이제 약 3일 정도 소요되니까 3일 정도 더 생각을 해서 미리 좀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한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입력해 주시고 필수 서류들을 업로드 해 주시고, 4단계는 접수 확인 및 완료인데, 신청 완료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완료 해제를 클릭하시면 되나, 접수가 완료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 공고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수정하실 수가 없어요. 필수 서류 제출하는데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 서류가 없으면은 서면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서면 평가하고 발표 평가를 할 텐데, 발표 평가할 때 쓰일 장표들은 한번 접수돼 가지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 작성해서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구비 서류를 설명드리면, 온라인 입력하고 온라인 업로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온라인 입력은 사업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업 신청서하고 사업 참여 및 지원기간 부담금 납부 동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발표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보완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종료되고 나서 보완이 안 되고, 나머지 서류들은 보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보완이 안 되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대 가점 같은 경우에는 꼭 정빙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평가 기준을 보면요, 서면평가 30점, 그리고 이제 발표평가 7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선정이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둘 다 잘 나오면 선정이 되겠죠. 물론 이 서면평가는 입력을 해주신 기업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누락 없이 좀 입력을 꼼꼼하게 잘 해주시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 보유 현황도 저희가 어떤 확인서라든지 신청서에 내역이 있으니까 정빙 서류 잘 첨부해서 업로드 좀 해주시고요. 특허 전담 인력 현황 이것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또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겠죠.
뭐 R&D 투자 현황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재무제표에 나오는 부분이라 한국 평가 데이터 쪽하고 연동돼서 들어가고요. R&D 전담 인력수 이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각각 10점이라서 어떤 배점에 있어서 어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제 수정한 항목들이 있는데 지재권 창출 능력이라든지 산업 적용 가능성,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러한 부분에서 좀 차별성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저희가 특허 디자인 융합 IP R&D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특허 문제도 있고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서비스, 브랜드 문제도 있다라는 것들을 꼭 어필을 해주셔야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대 가점 부분인데 우대 가점은 이렇게 항목들이 많지만 최대 4점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항목들을 보면 발명진흥회의 IP 기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졸업기업, 발명진흥회에서 인정한 기업들만 인정이 됩니다. 국가 핵심기술 관련 과제, 그 다음 이제 국가 전략기술 관련 과제, 탄소 중립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평가위원회에서 이제 이 점수를 확정을 합니다. 그 다음 직무 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정, 모태펀드 특허 계정 투자 기업 또는 지식재산 공제 가입 기업 이런 것들은 이제 발명진흥회하고 기술보증기금 같은 데서 이제 받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정빙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 R&D 우수기업 산업부 장관상 또는 특허청장상 수상은 2점, 특허전략개발원장상은 1점으로 인정이 되는데 주의하실 부분은 IP R&D 우수기업 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으니까 2점을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 선정을 하는데 예비 선정은 서면평가 30점, 발표평가 70점, 우대 가점 최대 4점을 합산해서 고득점 순으로 예비 선정을 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 설명회 이후에 어떤 일정들이 있냐 하면은 저희가 6월 7일 날 14시에 마감이 되죠. 마감이 된 다음에 기업 선정평가가 이제 서면평가하고 발표평가가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21일까지 돼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보면 서면평가 6월 10일부터 14일, 발표평가 17일에서 2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표평가가 이 기간 전체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앞단 이틀 정도가 평가가 진행되고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통지하고 이런 절차들이 되게 진행되겠죠. 이쯤에 평가가 있을 거니까 아마 통지가 가면 그 발표하실 어떤 책임자분들은 그 날짜를 좀 이제 미리 좀 이렇게 비워 두셔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지원기관 계약 및 기업 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업 진단은 이제 예비 선정 통지를 하고 나서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이제 부담금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부담금 납부가 되어야지 이제 최종 선정이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이 기간 내에 이제 기업 진단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우리는 PI 과제다, BI 과제다, SI 과제다라고 초반에 신청을 하시는데 요즘 하도 이러한 기술 물론 이제 제품 서비스 융합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PI인지 이게 SI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기업에 방문을 드려가지고 뭐 전화를 한다든지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러한 니즈가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지원 유형을 조정하는 그런 단계를 한번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할 협력기관을 선정하게 되고요. 협력기관과의 계약이 만료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지원이 시작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안관리 체계 부분인데 저희가 이게 기업 비밀이 많다 보니까 각 단계별로 상당한 보안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 유지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DRM에 통해서 이제 문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업하고 나서 재료 파기라든지 여러 계약서라든지 지침에 따른 어떠한 보안 조치들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청 및 지원 과제 수는 반기별 1개 과제만 신청해서 할 수 있고요. 일반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수행은 반기별 기업당 1개 과제만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 부당거래 제한이라 해서 협력기관하고 기업하고 민간 부담금을 대납해 주거나 이러한 부당거래가 적발될 시에는 계약 해지 과제 중단, 그리고 이제 기업의 현금 매칭 비용 미반환, 그리고 협력기관 용역 비용 미지급, 그리고 이제 상호 사업 참여 연구 제한 사유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졸업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근 4년간 5회 이상 지원을 받으면 졸업을 하셔야 돼요. 공고문의 마지막에 있는 유의사항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특허 디자인 융합, 제품 융합이죠. 반도체 등 산업용 크림룸, 기업용으로 이제 개발하는 부분이었고요. 사업 영역을 다각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협소한 공간과 사용자의 편의성, 성능을 고려한 제품 디자인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 쪽, 디자인 쪽 같이 했는데요. 뭐 특허 쪽은 기술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노즐 구조 개발 및 외부의 미세먼지 유입 방지 기술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고요. 디자인 쪽에서는 이제 가정용으로 쓰다 보니까 가정용에서 공동 현관용으로 컨셉을 변경해서 설치 공간 최소화 및 분사 효율을 고려한 게이트 타입의 제품 디자인을 개발했다. 그래서 가정용에 쓰기에는 조금 이제 고가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큰 현관 쪽에 이제 용도를 약간 변경시킨 거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적으로 봐서 반도체 클린룸 보유 기술을 생활 환경 부분에 접목하여서 B2B에서 이제 B2C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이때는 코로나 때라서 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확산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은 브랜드 사례인데, 브랜드를 하는 이유들은 대부분 이제 막 제품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제각각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어떤 통일성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통합하는 작업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 많이 하거든요. 함정, 군용 선박에 설치되어서 함정을 컨트롤하는 다기능 콘솔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콘솔 장치의 국산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제품 핵심 기능 개선 및 통합 브랜드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 쪽에서는 콘솔 특허 및 다른 분야, 이종 분야 특허를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각 파트 모듈화를 통해서 정비 용이성하고 구조 개선을 통한 경량화를 구성했고요. 그에 따라 특허들을 확보하게 되었고, 디자인 부분에서는 전시 상황에서 전쟁의 두뇌를 보호하는 투구처럼 상황을 통제하고 전투 체계의 핵심을 보호하는 제품 이미지의 브랜드, 투구라는 브랜드를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제 견고하고 신뢰감 있는 콘솔 하드웨어 전문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서 이제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뭐 해외에 10년간 1,000억 원 규모 정도의 계약을 수주하고 해외 주요 방산업체의 스프라이 체인으로 이제 등록이 되는 이런 것들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특허 서비스 개발 SI 사례인데요. 해당 기업은 VR과 영어 학습을 융합한 영어 학습 서비스 개발 기업으로서, 이 VR들이 워낙 이 당시에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경쟁자들이 많이 늘겠죠. 차별화 전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권리를 보호하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이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했고요. 따라서 저희가 이제 특허하고 서비스에 대한 전략 지원을 통해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서비스를 확장하는 쪽으로, 원래는 어린이용 영어 학습 프로그램인데 이 대상들을 성인까지 확장하는 부분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 VR이 가지고 있던 기술적인 단점인 멀미가 생기는 기술이라든지 시력이 나빠지는 것들, 이런 대한 기술적인 난점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략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서 성인 영어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게 되었고, 언어 습득 수준별 학습 UI UX 제공 및 멀미 저감, 그리고 시력 보호 UI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외국인 발음과 학습자의 발음을 비교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힘입어서 이 관련 기술들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게 되었고요. 이런 구체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투자 유치를 받게 되었고, 대기업 서비스에 이제 납품하는 그러한 실적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세 가지 유형을 설명드렸는데, 이후에 자세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항해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에 대한 과제 수행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에는 특허 디자인 개발 PI 유형, 특허 브랜드 개발 BI 유형, 특허 서비스 개발 SI 유형, 총 3가지 세부 유형이 있고, 그중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제품 개발 유형인 특허 디자인 개발 PI 유형이 되겠습니다. 개발 대상은 PI, BI, SI 세부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과제 수행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있으니 본 영상을 통해서 과제가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 과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특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 브랜드 또는 서비스 개발 시 특허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의문점들은 본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사례를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먼저 과제 추진 프로세스입니다. 과제는 확산 수렴을 통한 융합 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과제 초반에는 특허, 디자인,
각각의 파트별로 확산을 하면서 광범위한 분석을 수행을 하고 수행 결과를 1차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프로덕트 아이덴티티, 즉 제품에 담길 핵심 가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핵심 가치가 도출된 이후에는 재확산 과정을 거치면서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모색된 방법을 최종적으로 다시 재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의 구체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에서 진행되는 융합 개발 과정입니다. 본 과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위원, 지원기관과 특허를 분석하는 특허협력기관,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는 디자인 협력기관이 참여하여 전 과정에 걸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는 2주 단위로 진행되는 정기회의가 주요 특징입니다. 2주마다 4개의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심층 토의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석입니다. 환경 분석은 과제의 초반에 수행되는 프로세스로서 특허 및 디자인 그룹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석을 수행하는 목적은 제품 개발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환경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은 자사에 대한 분석, 시장 및 사용자에 대한 분석, 경쟁사에 대한 분석, 그리고 특허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석은 과제 수행 프로세스에 있어서 1차 확산 단계에서 진행되며 환경 분석 결과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프로덕트 아이덴티티, 즉 제품에 담고자 하는 핵심 가치가 도출됩니다. 이와 같은 핵심 가치가 도출된 이후에 제품에 대한 개발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후 개발을 수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환경 분석의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 제품에 대한 분석입니다. 경쟁 제품에 대한 분석은 시장에 나와 있는 경쟁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즉, 경쟁 제품의 구조와 디자인 콘셉트, 기능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스펙을 적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제품에 대한 가격 정보 또한 함께 수집해서 시장에서 어느 위치에 포지셔닝 시킬 제품을 개발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차별화 포인트를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향후 변화될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유사 제품군까지 확장하여 유사 제품에 대한 분석도 병행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분석입니다. 사용자 분석은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의 개선 포인트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분석은 현장 방문, 인터뷰, 현장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게 될 사용자가 취하게 될 행동들을 밀착 분석하여 우리 제품의 차별점을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제품에 대한 불편사항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이 너무 크거나 불편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주변의 공간에 있는 다른 제품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등 사용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불편과 디자인적 부조화, 기능의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환경 분석은 제품 개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로 알려져 있는 피트니스 트래커의 경우 운동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심박수를 체크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피트니스 트래커의 경우 이동거리, 속도, 누적 운동량 등과 같이 운동에 관련된 데이터 기록 중심 기능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요인들, 예를 들어 심장마비 등 문제가 되는 것을 먼저 알아내고 그와 같은 기능을 먼저 탑재했다면 시장에서 보다 강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여러 포인트에 대한 환경 분석을 진행하면서 제품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허 분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제는 개발 과정에 있어서 특허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제 초반에 진행되는 특허 분석을 소위 1차 특허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과제 초반에 진행되는 특허 분석은 단지 몇 건의 특허를 자세히 분석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특허를 폭넓게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특징을 좁게 파악하기보다는 특허에서 기재하고 있는 목적을 살펴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해결 과제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특허에 나와 있는 기술의 요지 등을 파악해서 어떠한 기술들을 사용해야 되고 어떠한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들어서면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은 제품을 완성해서 시장에 출시한 경우에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제품을 이미 다 완성을 하고 시장에 출시한 다음에 우리가 침해를 하고 있는 특허를 발견하게 되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과제 초반에 미리 특허의 리스크를 점검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어떻게 하면 특허권에 대한 침해 문제 없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가치 도출 및 제품 개발 방향 수립 과정입니다. 앞서 진행된 환경 분석 결과들을 수렴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PI를 도출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PI는 제품에 담길 핵심 가치로서 이후에 세부 개발 과정을 주도합니다. 핵심 가치가 일단 수립이 되면 이후에는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한 필요 개발 사항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즉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의 구성 및 각 구성들의 동작을 정의하고 그 동작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정의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기술의 확보 과정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핵심 가치에 따라서 정의된 개발 필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기술 과제 해결을 위해 기본적으로 특허권에 대한 분석 및 디자인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들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직접 적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형 적용을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기술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앞서 진행된 특허 분석이 1차 특허 분석이라면 이와 같이 구체적인 개발 단계에서 진행되는 특허 분석은 2차 특허 분석입니다. 2차 특허 분석 단계에서는 기술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를 보다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게 되고 해당 기술 과제 해결을 위해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개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의 구성 측면을 살펴보면 공기청정기는 기본적으로 흡입을 위한 구성, 먼지를 필터링하기 위한 구성,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구성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본 과제에서는 특허 분석을 통해서 각 구성들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이러한 고민 과정은 1차적으로 특허 분석을 통해 각 구성들을 파악하는 과정 및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동작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프로세스와 각 상황에 맞는 동작 모드를 고민하고 이런 동작 프로세스 또한 특허 분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많은 전자기기들의 연동이 시도되고 있는데 연동 방식과 연동 프로세스가 필요할 경우 이 역시 특허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세한 특허 분석을 통해 얻어낸 아이디어들은 디자인 파트로 전달되어 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특허 디자인 분석 진행 과정은 그 범위가 반드시 개발 대상 제품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공기청정기 외에 유사한 기능을 갖는 제품, 예를 들어 공기 흡입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특허를 동시에 분석하는 이종 분야 특허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대상을 개발 대상 제품으로 국한할 경우 외에는 결국 채용되는 기능이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에 머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전개될 수 있도록 에어컨, 에어커튼, 청소기 등의 이종 기술 분야로 분석 범위를 넓히고 이와 같은 제품에 담겨 있는 기능과 특징을 분석하고 관련 특허를 동시에 분석하면서
추가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허의 CCL을 활용한 제품 개발 과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는 특허의 CCL을 분석해서 추출해낸 제품의 스펙 데이터입니다. 특허의 CCL이라는 영역은 기술에 대해서 매우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영역으로 제품의 스펙과 그로 인한 효과 등을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특허를 대상으로 CC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를 적용하게 되면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개발 기간을 보다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 형상 개발 과정에서 디자인권 또는 특허권에 대한 데이터가 활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구조가 등장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보들이 디자인권 또는 특허권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습니다. 본 화면은 공기청정기의 흡입을 위한 그물망 구조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 분석을 통해서 그물망 구조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특허 또는 디자인권의 분석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물 구조에 대한 정보들을 다량으로 확보하고 그 중에서 최적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제품에 적용하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특허 분석을 통해서 기술 해결 과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디자인권을 분석하여 디자인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들을 동시에 하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융합 개발을 통해서 기술 해결이 가능한 구조에 대해 디자인 개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P 확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되면 만든 제품을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IP를 확보해야 합니다. 과제 초반에 환경 분석부터 출발하여 저희만의 독특한 핵심 가치를 수립하였고 이와 같은 핵심 가치를 따를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특허를 필수적으로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품의 개발 과정에 다양한 기술적 과제에 부딪혔고 그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넘어서면서 최종적으로 제품 개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기술 과제를 넘어서는 방법들의 아이디어는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확보된 주요 요소 기술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허를 확보하여 기술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을 위한 디자인 개발도 완료하였고 이 디자인에 대한 보호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은 전체 디자인으로서 보호를 받는 방법과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디자인은 개발된 제품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추론하는 것이며 부분 디자인은 제품 전체가 아닌 특징을 갖는 주요 부분들에 대해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을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으로 확보하시면 자사 제품을 보다 탄탄히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은 특허 및 디자인 융합을 통한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신미성이 높은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미성과 함께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을 확보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셔서 자사만의 독자적인 제품의 핵심 가치를 구축하시고 핵심 가치가 담겨진 멋진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품 디자인 개발 전략에 대해서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배경과 어떤 과정에서 어떠한 활용으로 본 과제 유형을 활용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환경과 시장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환경 변화의 요인과 이러한 환경에 어떤 방향으로 본 사업이 활용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산업 인프라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환경과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현대의 상품은 모든 영역에서의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가 통합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 활동은 가치 사슬의 변화와 함께 기술 혁신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모든 기업들은 발빠른 변화를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한 상품의 개념은 기존 기술 중심에서 기업의 활동들이 영위되었다면 이제는 고객 중심에서 가치를 추구하고 내 외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품이 개발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품은 고객 중심의 가치를 추구하는 브랜드와 함께 기술들이 통합된 구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업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상품이 변하고 있듯이 본 과제는 기업이 필요하는 전략 개발 영역에 어떤 과정으로 대응하며 설계되어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와 제품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해가는 과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단계를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에 따라 중요한 핵심 가치의 수립, 그 다음에는 융합 전략 개발 가이드를 통해서 구체화된 개발을 위한 전략 전개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출되는 아이디어 및 결과는 IP 창출 전략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향후 R&D 방향성과 산출물로 융합이 진행이 됩니다. 과제 유형은 크게 특허, 서비스 개발, SI 유형, 특허 디자인 개발 PI 유형, 특허 브랜드 개발 BI 유형,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PI 유형의 전략 프로세스를 대표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I 과제 유형에서는 제품 디자인 협력기관과 특허 협력기관, 이 2개 협력기관이 담당 전문위원과 함께 확산과 수렴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프로덕트 아이덴티티를 수립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품 전략들을 상세하게 전개하는 PI 전개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확산과 수렴이 결국에는 IP 창출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전개됩니다. 사업의 조직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PM을 맡게 되는 디자인과 특허, 각각의 전문위원과 제품 디자인 협력기관이나 브랜드 협력기관 또는 UX, UI 디자인 협력기관을 통해 제품, 서비스, 브랜드 과제 유형별로 해당되는 참여 협력기관을 선정하고 특허 파트에서는 특허 협력기관이 동시에 구성이 되어 지원기관과 함께 전략위원회로 구성합니다. 전략 개발을 위한 다양한 관점과 분석 방법을 통해 환경 분석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산업 환경과 기업의 보유 역량, 기술, 그리고 경제 환경의 전반적인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분석 과정에서 해당 기업에 필요로 하는 기술, 디자인, 브랜드, 서비스 요소 또는 해결 과제를 도출하거나 전략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DB를 확보하고 체크하는 단계입니다. 분석 예시로 1차적으로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대상 과제의 기본적인 현황을 살펴 가설을 수립하고 내 외부 고객 및 대상 시장을 기반으로 주요 이슈를 확인해 갑니다. 도출된 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잠재 대상군을 통해 온 오프라인 설문 등으로 정량적 확인을 하고 상세 전략 방향을 정의합니다. 환경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도출된 내용들을 구체적인 개발 전략과 방향을 설계합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도구들을 통해서 참여하는 자원 상호 간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공유합니다. 전략 개발 가이드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과업이 끝났을 때 목표 달성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삼아 과제의 성과 전후를 비교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의 기준으로 전략 방향을 수립하였다면 본격적으로 아이디어를 전개합니다. 발상과 전개가 되는 과정은 분석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분석과 전략이 아이디어 발상, 전개와 분리되어 있다면 환경 분석에 대한 의미는 퇴색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전개할 때는 리서치된 내용과 주요 내용들의 기준으로 작용이 되었는지, 대상이 되는 모형과 포지션 전략 또는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검토하면서 진행합니다. 이때 프로세스상에서 기업의 역량, 해결 과제, 그리고 검증에 대한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며 전개합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차별화 요소들이 도출되었다면 이제는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되어 개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앞단에서 설명드린 기능 요소 맵에서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요소들을 도출했을 때 어느 부분이 제품에서 형상이나 기능 또는 사용 형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구체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이고, 서비스 또한
기능의 그룹핑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브랜딩에서 활동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고객한테 전개할 시나리오나 서비스 청사진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스토리에 대한 여정입니다. 앞서 설명한 서비스 전략에 대한 예시를 소개합니다. 디바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A사는 서비스를 확장하여 고객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했고,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개하며 서비스 전략을 수립해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A사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러닝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칭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는데요. 이 코칭 서비스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디바이스 기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모드별로 설정을 하면 GPS와 고도화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러닝에 대한 추천 경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디자인 파트에서 산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 진행 과정에서 수립한 핵심 가치 또는 지향 방향 관련 아이덴티티와 과제 해결 과정에서 대상 고객에게 전달하는 UX 시나리오, 디자인 대표 시안, 그리고 기업에서 활용과 적용하는 것을 돕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디자인 파트 산출물 중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기업에서 고객에게 제품, 브랜드, 서비스, 기술을 종합 전달하고자 할 때 프로젝트에서 다른 주요 과업 중심으로 매뉴얼화하여 통합한 지침입니다. 이는 아이덴티티를 실행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아이덴티티 정책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업 후반에서는 미래 성장 방향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향후 R&D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표는 과업을 진행하며 논의하고 정의했던 제품은 향후 상품 다각화를 위해 R&D 방향성을 중장기 전략으로 확장 발전시킨 것입니다. 단계별 필요 요소와 지향점, 경쟁 우위 요소들을 예측하고 정리하여 과업 산출 대상의 성장 방향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과업은 디자인 전략 산출물과 R&D 방향성 재현과 함께 신규 아이디어 IP 창출 전략과 신규 IP 출원에 대한 세부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여 제공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융합 전략을 활용한 기업의 사례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판매 중인 상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 두 번째는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마지막으로 상품 및 시장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생기업의 사례입니다. 이 기업은 기존의 1차적인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가진 문제점들을 조사 분석을 위해 행태 조사 및 사용성 분석 등을 하였고, 이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정의하고 제공되는 기능 타당성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때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기업의 개발, 생산 역량을 고려해 아이디어를 전개하고 소비자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가 연계된 상품으로 재설계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2017년도 하반기에 진행하여 2019년에 제품을 출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기업은 B2B의 산업에서 사용되는 고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사업 영역을 확대의 니즈를 가지고 참여하게 된 사례입니다. B2B에서 B2C의 시장으로서 확대를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잠재 대상 및 시장 분석 전반을 진행하고 단기적인 제품 R&D 전략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사업군의 초석으로 활용된 사례입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군에 라인업된 제품을 개발 및 출시하여 시장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기업은 1세대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었고 1세대의 제품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잠재적인 리스크를 감지하고 이를 과제를 통해 대응 전략과 동시에 제품 R&D에 반영하여 차기 제품을 출시하여 본격적인 해외 시장을 개척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때 관련 기술의 세대 교체와
제품의 시장 포지션 전략을 정비하며 공격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상품은 단순히 제품 또는 서비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구조에서 기술과 기업의 의지와 함께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어 IP 융합 전략으로 기업의 날개를 달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부 유형별 지원 영상 잘 시청하셨죠?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2024년 하반기 특허 디자인 융합 IP R&D 전략 지원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